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브렌트포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리버풀을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한 브렌트포드인데요. 주중 콜체스터와 리그컵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대부분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리버풀의 역습 과정에서 위협적이었으나 이를 막아내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에이스 아이반 토니를 제외하고 경기를 나서고 있는데 프랭크 감독도 이에 맞춰 스타일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리사, 은베모를 투입시켜서 상대의 뒷공간을 침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노팅엄을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소튼입니다. 주중 카디프를 상대로 5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소튼은 올 시즌 수비적인 형태의 3백을 가져가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전체적인 스쿼드가 약하고 카일 워커 피터스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퀄리티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좋은 영입을 많이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소튼은 이번 시즌 어려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전방의 두 선수들이 소튼을 상대로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튼의 후방 3명이 그리 빠르지도 않고 시즌 초반에 경기력으로는 득점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에버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0대4 대패를 기록한 에버튼입니다. 주중 리그컵에서 3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지난 리그 경기에서 25분 만에 2골을 실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올리게 된 에버튼인데요. 이후 라인이 높다 보니까 뒷공간을 내주면서 2골이나 더 먹히면서 4대0 경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에버튼은 꽤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선택을 하면서 중원에 미드필더의 피지컬을 활용한 압박을 선호하는 팀인데요. 공격진에서 빌드업이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본머스입니다. 지난 경기 뉴캐슬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본머스고 주중 리그컵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본머스는 자신들의 축구를 구사하면서 공격을 진행하는데요. 아라울라 감독이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많이는 없지만 조직적으로 팀을 잘 만들어내는데요. 다만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 피지컬에서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에버튼에게 꼭 반전이 필요한 경기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본머스와 상성이 잘 맞는다 보여지는데 중원에서의 압박을 가하면 충분히 에버튼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머스가 조직적으로 준비가 잘 되었다는 점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로 보여졌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요. 먼저 노팅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소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노팅엄입니다. 또한 주중 리그컵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모건기수 사이트의 득점으로 소튼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 역습을 통해서 지속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누누 감독은 수비 전술을 잘 짜는 감독이다 보니까 확실히 실점은 적은 편이고 공격 찬스도 덜 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답답한 공격이 문제인데요. 다만 노팅엄의 선수진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고 보입니다. 허더스 오도인부터 시작해서 크리스 우드 같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울버햄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첼시를 상대로 2대6 대패를 기록한 울버햄튼인데요. 주중 버니와의 리그컵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첼시전에 확실히 난타전의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후반전부터 집중력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네트가 빠진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 보입니다. 특히 공격진의 퀄리티가 아쉬운데요. 황희찬, 쿠냐가 무엇을 만들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즌 초반 울버햄튼은 꽤나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수비가 나쁘지 않은 노팅엄이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노팅엄의 공격수들의 퀄리티도 괜찮다는 점에서 충분히 승리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노팅엄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햄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먼저 웨스트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팰리스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웨스트햄입니다. 주중 본머스와 리그컵에서 승리를 거둔 웨스트햄인데요. 많은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까 싶었는데 극초반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경기는 좀 괜찮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스쿼드가 풍부해지니까 리그컵에서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선수들의 퀄리티가 매우 좋아진 웨스트햄이고요. 점차 선수들이 합을 맞추고 또 로페테이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웨스트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맨시티입니다. 지난 경기 입스위치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둔 맨시티인데요. 역시 펩 가르디올라답게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홀란드와 케빈 데브라이트 하이 퀄리티의 선수들이 많이 포진됐고 감독도 펩 가르디올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에도 가장 막강한 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대는 맨시티입니다. 큰 반전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대라는 점에서 시티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AT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빌바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발렌시아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빌바오인데요. 한 골만 기록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많은 슈팅 찬스를 가져갔습니다. 득점만 살아났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팀이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빌바오의 에이스 니코 윌리엄스가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 후반전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꽤나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돌적인 드리블과 함께 득점력이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후반전에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AT 마드리드입니다. 지난 경기 에스파뇰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AT 마드리드인데요.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경기였고 옵사이드도 2번이나 걸리면서 골 취소도 2번 됐습니다. 골대를 맞추는 등 풀리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다만 경기력이 나빴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이적 시장에서 많은 선수를 영입한 것은 호재이긴 하나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공격진들끼리 동선이 꼬이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부로 나눠질 경기로 보여지는데요. AT 마드리드가 수비적으로 잘 준비가 됐다는 점에서 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불안한 전방의 득점력을 고려해본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무패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라요의 경기인데요. 먼저 에스파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둔 에스파뇰입니다. 운이 좋았던 경기로 보고 싶을 정도로 많은 슈팅을 내준 경기인데요. 경기력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3백을 중심으로 수비적인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공격진의 퀄리티가 아쉬운데요. 지속적으로 선볼로 나서는 벨리즈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리그 적응이 필요해 보이고 어린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한 라요입니다. 상대가 바르셀로나 점을 고려되며 생각보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 득점이 터지면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었고 슈팅도 많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대의 역습 패턴에 꽤나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중원에 많은 숫자가 공격에 가담한 후에 상대의 역습에 꽤나 많은 슈팅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귀 속도도 확실히 늦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려운 경기라 생각이 드는데요. 라요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에스파뇰이 이를 막기 위해서 수비를 잘 세운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에스파뇰의 전력을 봤을 때 충분히 승리 거둘 수 있다고 보기에 무패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요. 먼저 발렌시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 빌바오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발렌시아입니다. 이번 시즌 확실히 어려운 발렌시아인데요.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 어려움이 좀 있는 발렌시아입니다. 마무리도 다슈빌리 골키퍼가 없었다면 더 많은 실점을 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빠르게 팀을 재정비해야 될 상황이 온 것으로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발렌시아입니다. 다음은 비아레알입니다. 지난 경기 셀타비고를 상대로 4대3 승리를 거둔 비아레알인데요. 이번 시즌 마르셀리노 감독 아래에서 조직적인 모습으로 매우 좋아졌던 팀이고요. 확실히 선수들의 퀄리티도 나쁜 편이 아니다 보니 잘 조절만 해준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 기대가 되는 팀 중 하나이며 전방에 단주마나 모레노와 같이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상대 뒷공간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비아레알이 충분히 승리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